교과서에 붙었는데. 교과서에? 자, 474번 문제는 이게 저번에 이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었죠? 이건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된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방정식의 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근데 만약 x값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여기 들어갈 방정식은 저기 있는 개수와 상수가 전부 다 반대로 써진다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알아두시면 서로 문제 풀 때 서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아요. 이 문제도 474번도 그런 형태인데 지울게요. 저번에 설명했으니까. 근데 참 여기 있는 2가 2차항 개수가 여기 있는 상수랑 와 있고 여기 1차항 개수가 여기 있는 1차항 개수가 있고 여기 있는 b가 만약 1만 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이유가 완벽히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b가 1인지는 아닌지는 몰라. 그래서 원본을 확인해보겠다고 했는데 원본에 딱 정확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디까지만 풀어주면 되냐면 이 방정식은 알파를 근으로 갔죠. 근데 알파를 대입하는데 여기 또 알파분의 1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의 근에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이 식을 알파 제곱으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알파를 대입한 다음에 알파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2가 남고 얘는 알파분의 a가 남고 얘는 알파 제곱분의 b는 0 이런 꼴이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식은 알파분의 1을 근을 가져오니까 직접 대입합니다. 그럼 알파 제곱분의 1 플러스 알파분의 a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내요. 빼면 플러스 2 플러스 지워지고 얘 지워져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빼게 되면 알파 제곱분의 1이 공통인수가 되고 인수분해하게 되면 b-로 바뀝니다. 근데 알파는 알파와 베타는 둘 다 양수라는 조건이죠. 그럼 양수를 제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했으니까 이 값은 0이 될 수 없어요. 따라서 b값은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꼴이 완성이 됐죠. 2x제곱 플러스 ax b가 1이니까 이렇게. 이 방정식 두근이 알파와 베타. 근데 밑에 있는 식을 보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꼴이라고 했죠? 개수와 상수가 서로 이렇게 반대편에 놓여있는 그런 케이스니까 이 방정식은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 방정식 근 중에 알파분의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한 근이 베타분의 1인데 그 나머지 한 근이 얘랑 같은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베타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서로 같고 여기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2베타 플러스 1이 같겠네요. 양변에 베타를 곱해서 넘겨요. 인수분해 합니다. 베타 제곱이죠? 2베타 베타 여기 1, 1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1 베타 플러스 1은 0 따라서 베타 값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인데 위에 보면 베타 조건이 양수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타 값은 2분의 1이겠죠? 괜찮겠나요? 네. 그럼 베타 값 2분의 1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시고 베타 값을 구했으니까 b 값도 알고 베타 값도 아니까 여기는 식이 2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은 0인데 베타 값이 2분의 1이었죠? 이 방정식 근 중에 하나가 2분의 1이 있다는 뜻이니까 여기다 2분의 1을 대입해요.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a 플러스 1은 0이 되고 2분의 1 a는 마이너스 2분의 3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이제 이 식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된 식은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었죠. 그럼 인수분해 2x, x 여기 1, 여기 1, 둘 다 마이너스. 따라서 x 값은 2분의 1과 1이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베타니까 당연히 얘가 알파가 될 겁니다. 이 값을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돼요. 되겠나요? 자, x의 범위가 0 이상 2 미만일 때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인데 절대값은 뭐 우리가 푸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범위를 나누어서 풀면 되니까. 근데 이 가우스라는 기호가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또 x가 아니고 2x야. 조금 더 복잡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만약 2x가 아니고 가우스 x였다면 오히려 이 문제는 조금 더 단순해지는 게 x의 범위를 이렇게 두 구간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이 범위 있잖아. 0 이상 2 미만이라는 이 범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절대값 x-1은 이 구간 안에서는 0보다 작죠. 그래서 뭐로 나오냐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와요. 그리고 가우스 x는 가우스의 뜻이 뭐냐면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가우스 2.4 그러면 2.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입니다. 가우스 마이너스 2.4 그러면 마이너스 2.4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니까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2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마이너스 2.4면 여기는 숫자거든요. 이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니까 이 값이에요. 그럼 가우스 2는 2입니다. 그 수 이하의 최대 정수값이니까 2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가우스 값은 정수 한 칸 단위로 답이 달라져요. 정수 한 칸 단위로. 근데 0 이상 1 미만 이런 숫자겠죠. 0 이상 1 미만인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숫자들의 x에다가 가우스를 붙이게 되면 이 정수값은 0이 되겠죠. 이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이 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 이 구간이면 x의 범위가 1 이상 2 미만이면 절대값 x-1은 양수가 돼서 그냥 x-로 나오게 되고 가우스 x는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죠. 1 이상 2 미만에 여기 범위 안에 포함된 숫자니까 대략 1점 얼마라는 뜻이에요. 1을 포함한 1점 얼마. 그럼 그 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은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바꿔놓고 이 범위 안에서 절대값 x-는 이렇게 바꾸고 가우스 x는 이렇게 바꾸고 요 값으로 바꾸고 이 범위 안에서는 이렇게 문제 조건을 바꾸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x가 아니고 2x라 2x다 보니까 구간을 2개가 아니고 4개로 쪼개셔야 돼요. 이 문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짜증나는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0 이상 x가 2분의 1 미만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x-1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돼요. 그리고 가우스 2x는 여기다 2x를 계산해 볼까요? x에 2를 곱해보세요. 이렇게 되죠? 그럼 여기에 가우스를 붙이게 되면 이 값은 0이 돼요. 이해하겠나요? 그럼 이제 시계맞게 풀어봅시다. x제곱 한 다음에 절대값 x-1이 이걸로 바뀌었죠? 근데 그 앞에 다시 음이 붙었어요. 그럼 음을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 근데 여기에 뒤에 조심해야 됩니다. x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는 가우스 2x의 값은 0이라고 했으니까 0 마이너스 1.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요.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되고 x로 묶게 되면 2x 마이너스 1은 0이 돼서 따라서 x값은 0 또는 2분의 1이 됩니다. 됐나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디를 풀고 있냐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중에 x값을 찾는 거잖아요. 조건이 0 이상 2분의 1 미만이니까. 그럼 나온 답 중에 0은 답이 되는데 2분의 1은 이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안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실수 x값 중에 하나가 나온 거예요. 0이라는 답이 하나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저 범위가 아니고 x값이 2분의 1 이상 1 미만이라면 절대값 x-1은 여전히 음수라 마이너스 x 플러스로 나오게 되고 2x의 범위를 구하게 되면 이게 2배가 됐기 때문에 이게 범위를 2분의 1 칸 단위로 나눠준 거예요. 여기다 2를 곱하게 되면 1 이상 2 미만이 되죠. 그래서 가우스 2x의 값은 1 이상 2 미만의 값이니까 1이 될 겁니다. 여기에 맞게 예식을 써줘요. 그럼 x제곱 여기 다시 음을 붙여야 되죠? 그럼 음에 음을 붙였으니까 잠깐만요. 아까 위에서 네 아니에요. 혹시 위에 잘못 계산했나 싶어서 자 여기 다시 절대값 x는 이 값인데 거기에 다시 음이 있으니까 음을 분배하게 되면 플러스 x-1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뒤에 x가 붙었고요. 그리고 가우스 2x의 값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정리하게 되면 2x 제곱 잠깐만요. 아까 여기서 잘못 풀었어요.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위에서 아까 여기 1이 여기 마이너스를 계산 안 했네요. 마이너스를 계산 안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뒤에 마이너스 1이 있었어요. 맞아요. 여기 마이너스 1이 넘어오면 플러스 1이 되겠죠? 이렇게 됐고. 그럼 인수분해하게 되면 여기 2x, 여기 x, 여기 1, 1. 네. 여기서는 해가 안 나오네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 근해 공식 집어넣어도 아마 이게 실근이 아니고 허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판별식보다 작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여기는 판별식보다 작기 때문에 실근이 안 나옵니다. 됐죠? 그럼 실근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쪽은 범위에서 생략한다고 보시면 돼요. 답이 안 된 거죠. 여기가 아까 그 값이네요. 이걸 이렇게 지우고 나면 이쪽에서 2x제곱 마이너스 x가 되면서 x를 묶고 나면 따라서 x값은 0 또는 2분의 1인데 이 값 중에 문제 조건에 부합하는 답을 찾다 보니까 2분의 1 이상 1 미만인 x값이니까 얘가 안 되고 얘가 답이 돼요. x값에 2분의 1이라는 값이 있는 겁니다. 하나가 나왔죠? 자, 세 번째 범위 1 이상 x가 2분의 3 미만일 때 그러면 절대값 x-1은 양수가 되죠. 이 범위 안에서는 이 절대값이 양수가 돼요. 그냥 나옵니다. x-1. 그 가우스 2x의 값은 여기다 2x를 계산하게 되면 2 이상 3 미만이죠. 얘는 2가 돼요. 그럼 식은 x제곱 자 여기에 음 붙었죠? 마이너스 x-1 x 그 다음에 가우스 2x의 값이 2-1 이걸 정리해줘요.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2-1 얘랑 지워지고 x값이 1이 나오네요. 근데 1은 이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네, 범위 안에 1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럼 x값 중에 1도 있다는 뜻이에요. 살짝 옆으로 가서 자, 네 번째 마지막 범위는 2분의 3보다 커나왔고 x가 2보다 작을 때요. 그럼 2x의 범위는 3보다 커나왔고 4 미만이겠죠. 그럼 이 조건 안에서 절대값 x-1은 양수가 돼서 x-1로 나오고 가우스 2x의 값은 3이 나오겠죠. 이 식을 이제 바꿔 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1x는 가우스 x가 3이 됐죠? 이렇게. 또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는 2. 얘랑 없어지고 x값이 2가 나왔어요. 2는 이 범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없네요. 없는 범위죠. 따라서 x값 두 개는 이렇게 두 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x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정답은 2분의 3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문제도 범위가 없죠. 범위가 없는 가우스 문제입니다. 이게 핵심이 뭐냐면
가우스 x가 아닌 x 플러스 1이 있으면 얘는 누구랑 같으냐면 가우스 x 플러스 1과 같아요. 어차피 정수율을 더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가 잘 안 되신다면 예를 들어볼까요? 1.24라는 x값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 1.24라는 x값이 있는데 거기다 내가 1을 더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가우스 1.24에다가 결과적으로 1을 더한 것과 같다는 뜻이죠. 이유는 얘가 가우스 2.24거든요. 가우스 2.24는 답이 2지 않습니까? 이 값을 잘 보면 어차피 이 값은 1이 되고 1과 1을 더하면 답이 2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정수값이 있으면 가우스는 이렇게 그 정수값을 바깥으로 빼내서 계산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가우스 x 플러스 3은 가우스 x 플러스 3과 이렇게 같겠죠. 식을 바꿔 써볼게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가우스 x 플러스 1 전체 지금 2가 붙었네요. 근데 가우스 x 플러스 1 누구랑 같으냐면 가우스 x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거 갖고 왔죠. 거기에 제곱이 붙은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기 가우스 x 플러스 1 대신에 가우스 x 더하기 3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요. 혹시 좀 보기가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당히 치환하셔도 괜찮긴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우스 x가 좀 보기 불편해요. 이게 t라는 문자로 치환하도록 할게요. 대신에 t는 정수입니다. 왜 그러죠? 가우스 x 값 자체가 정수거든요. 가우스 x는 절대 이런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값은 없어요. 이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값은 2분의 1이 어디 있어요?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잖아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죠. 치환했으니까 t 값도 정수가 되겠네요. 그럼 이걸 분비하게 되면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9 플러스 1은 0. 전개하면 2t제곱 여기 플러스 4t 마이너스 3t니까 플러스 t가 남고 여기 2 여기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8은 0. 여기 2t 여기 t 이쪽 숫자를 잘 줘야 되겠죠? 어떻게 주면 될까요? 잠깐만요. 2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2 6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6이었어요. 인수분해 안 돼서 왜 안 되나 했더니 6이었어요. 그럼 인수분해 여기가 3이 들어가고 여기가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t값은 2분의 3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근데 2분의 3이라는 값은 없는 값이죠. 그러면 t값이 가우스잖아. 그래서 가우스 x의 값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가우스 x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려면 x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가 주어지면 가우스 x에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숫자에다 가우스기를 붙이면 가우스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겠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됐습니까? 그래서 a 값이 마이너스 2, b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위와 아래가 조금 다르죠? 범위가 있으면 범위를 정수 단위 맞춰서 쪼개줘야 되고 범위가 없으면 저런 식으로 가우스 x를 치환하는 형태로 문제를 잘 간다는 거죠. 자, 이 문제가 이도하는 바를 잘 봐야 되는데 P라는 점은 A가 시작점이에요. 거기서 출발해서 몇 초, 얼만큼? 몇 초 A 제곱만큼 움직인답니다.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C를 출발해서 몇 초, 5A만큼 움직인답니다. 몇 초, 5A만큼. 그리고 문제에서는 몇 초 흘렀다 되어 있냐면 5초 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5초 후면 이 변의 길이는 5a 제곱이 되어 있겠죠? 1초당 a 제곱이니까 5초 후면 5a 제곱이 될 거고 얘는 1초당 5a인데 5초 후면 이 길이는 25a가 되겠네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밑변과 높이가 필요합니다.
각각 윗변, 밑변, 높이가 필요한데 여기 있는 아랫변 길이는 전체 120에서 여기는 25a를 뺀 거겠죠. 여기 있는 이 변 길이는 전체 120에서 밑에 있는 여기 있는 5의 제곱을 뺀 거니까 120-5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사다리권 넓이를 계산하려면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안 나와 있네요. 그냥 h라고 합시다. 퉁쳐서 높이 h 나누기 2. 이쪽에 있는 넓이 값은 윗변 120-5a 제곱 더하기 아랫변 25a 곱하기 높이 h 나누기 2. 근데 그 비율 값이 몇 대 몇이냐면 5대 7이에요. 사실 높이는 의미가 없죠? 어차피 비례니까 똑같이 곱해져 있는 h는 그냥 약분시켜버리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분모 2와 분모 1은 그냥 같이 지워버리면 되죠. 그럼 남은 거는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은 a 대한 2차 방식.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거기서 a 값을 구해서 조건에 맞도록 조건에 맞다는 뜻은 a 값을 구한 다음에 a 값을 여기다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집어넣어서 120을 넘지 않도록 양수이지만 120을 넘지 않도록 문제를 조건에 맞는 a 값을 찾아내시면 그게 정답일 거라는 거죠. 나머지 계산 여러분 좀 하시기 바래요. 뭐 재미야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나름 규칙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막 복잡하게 계산되는 그런 수학 문제보다는 이런 규칙성이 있는 문제가 또 하다 보면 좀 재미가 있으니까.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두 실근이 알파 n, 베타 n이랍니다. 근데 저걸 더하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딱히 할 게 없어요. 우리한테 뭔가 주어진 조건에 가지고 문제를 풀려면 조건에 맞는 내가 아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데 딱히 할 게 없어. 인수분해야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복잡한 식을 그래공식에 그건 더더군다나 아닐 것 같고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알파 n 플러스 베타 n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겁니다.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n 플러스 루트 n 곱하기 n 플러스 1 분의 루트 n. 그 다음에 알파 n 곱하기 베타 n 두 근의 곱이죠. a분의 c니까 n 플러스 근데 이거는 곱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곱은 하지 맙시다. 괜히 쓸데없이 쓰다가 머리만 아플 것 같으니까 어차피 문제가 지금 한만 나왔잖아. 두 근, 이렇게 두 개 더하면 알파 1 플러스 베타 1이 되고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알파 2 플러스 베타 2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한만 곱은 별 필요 없고 한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어 이건 쓰지 마세요. n 값에 1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파 1 플러스 베타 1 얘네들이 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 더한 거. 근데 여기다 이제 1을 집어넣게 돼. 그러니까 n에다 1 집어넣으라는 뜻이니까 1 플러스 루트 1 곱하기 2분의 루트 1 이걸 하는 뜻이거든. 근데 일일이 이렇게 매번 집어넣어서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다 깔끔하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입하자. 근데 위에 있는 식을 보니까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요령입니다. 요령. 덧셈이 돼 있어서 분명히 마이너스로 가긴 가야 될 텐데 뒤에 있는 값이 앞에 있는 값보다 커요. 얘는 앞에 있는 건 루트 n 제곱이잖아. 근데 뒤에는 루트 n 제곱 플러스 n이기 때문에 뒤에는 루트가 더 큽니다. 이런 경우는 유리화할 때 덧셈돼 있는데 뒤에는 루트가 앞에 있는 루트보다 크면 이렇게 자리를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리화할 때 부호가 이쁘게 잘 나오니까. 얘를 앞으로 넘겨요. 이렇게 n 곱하기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그냥 n 의 루트 n인데 여기다가 이제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운데 부호 반대인 n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n을 분모와 분자에 나란히 곱합니다. 이렇게. 그럼 합차로 계산되겠죠? 앞에 거 제곱하면 n제곱 플러스 n이 나와요. 근데 뒤에 거 제곱할 때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 얘는 뭐 그냥 이렇게 분배를 한번 할까요? 이렇게 분배해보면 루트와 루트 안에 n이 곱해지니까 이게 n제곱이 돼요. 그리고 n 플러스 1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n 루트
n 루트 n 이렇게 되겠죠. 분모에 남은 게 n이 남고요. 분자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루트 여기 안에 곱이 있는데 앞에 루트 n 제곱 있죠? 그럼 이건 n으로 바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n 플러스 1이 못 나오니까 안에다 써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n 루트 n이죠. 자, 그리고 보니까 n이 다 약분돼요. 남은 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렇게 나와요. 누가?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을 정리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남은 건 여러분 이제 숫자만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파 1 플러스 베타 1은 저 n에다 1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1. 그럼 알파 2 플러스 베타 2는 저기 n에다 2를 대입하는 거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대입하냐면 48까지 대입해야 되죠. 알파 48 플러스 베타 48은 루트 49 마이너스 루트 48. 위에서 아래를 쭉 다 이제 문제는 더하는 거죠. 더해야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격자로 덧셈하면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이 값이 나오겠죠. 그럼 더하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루트 값이 이렇게 주어져요. 앞, 뒤, 앞, 뒤 이렇게 주어지죠. 앞, 뒤, 앞, 뒤. 되니? 그래서 알파 1 플러스 베타 1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해서 마지막 알파 48 플러스 베타 48을 다 더하게 되면 그 결과는 루트 49 잘 봐야 돼요. 얘랑 남았어요. 마이너스 루트 1. 7 마이너스 1 정답은 6이에요. 이게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런 얘를 구하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정답은 6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같이 규칙을 찾으면 민영이가 말했던 그 학교 교과서에 관련된 유형이라는 그 약속에서 3개 나오는 거죠. 2차 방정식의 두근 C와 D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A, B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근데 A, B, C, D는 100 이하의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 전부 다 따로따로 쓰기 좀 귀찮아서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예요. 네, 이렇게 이제 정리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이거든요. C와 D는 각각 3개의 양의 약수를 가진다. 이게 뭐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중에 약수의 개수가 3개인 자연수가 뭐가 있지? 하다 보니까 하나 찾아볼까요? 1은 아니야. 1은 약수가 1개니까 2는 2개, 3도 2개, 4가 3개네요. 4. 5는 안 되고 6, 4개, 7, 2개, 8, 4개, 9, 얘가 3개예요. 하다 보니까 또 어디서 나오죠? 25에서 나와요. 이게 왠지 숫자가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뭐죠 결국? 알고 보니까 소수의 제곱인수예요. 소수의 제곱 숫자가 약수에서 3개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조건에 맞게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우리는 2차 방식 관련된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인수분해 하진 않겠죠? 근의 형태도 잘 모르겠고 개수도 잘 모르니까 보통 이런 문제는 근과 계수 관계 문제죠. C와 D를 더하면 이게 두 근이에요. 이 반의 두 근, CD. C와 D를 더하면 A랑 같고, 그 다음에 C와 D를 곱하면 B랑 같아요. 우리는 합과 곱의 C와 D라는 두 개의 근의 합과 곱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CD가 될 수 있는 조건. 일단 C정은 4부터 가장 작은, 이 약수에서 3개인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4니까, 만약 C가 4라면 D는 9? 왜? 4와 9를 더하면 A가 되는데, 그죠? 4와 9를 더하면 A가 되는데, A는 13. 여기다 더 쓸까요? A, B가 되는데, A는 13, B는 36.
근데 A와 B가 둘 다 1 이상 100 이하의 자연수 같았습니다. 이게 성립하잖아요. 맞는다. 근데 바꿔서 하면 안 됩니까? C가 9, D가 4. 만약 C,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면 C가 4, D가 9인 것과 반대로 바꾼 거는 다른 경우가 되겠죠. 서로 다른 값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C와 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A와 B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다 보니까 C가 4, D가 9인 것과 서로 반대로 바꾼 거는 A값, B값이 바뀌질 않아요. 결론 뭐가 되냐면 중복이 된다는 뜻이지. 그래서 밑에 거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AB의 순서상은 13,36. AB의 순서상이요. AB의 순서상은 합과 곱의 순서상은 13과 36이 답이 하나 돼요. 그 다음은 4와 25 더하면 29 곱하면 정확히 100. 가능한 답인가요? 네, 100 이하의 자연수 둘 다 가능하죠. 그럼 C와 A와 B 두 근인 C와 D의 합 29 곱 100 가능하겠네. 근데 그 다음은 이제 안 해봐도 알겠죠? 안 되겠, 벌써 100이 나왔잖아.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해봐도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A, B의 순서상의 개수는 총 2개가 되겠죠. 1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와 감마라고 한답니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는 건데 이것도 근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근과 계수관계를 써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식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 플러스 1. 두 번째 식 알파 플러스 감마죠? 밑에 있는 식의 근이에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고요. 두근의 곱 알파와 감마를 곱하게 되면 A분의 C, A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겠나요? 두 번째, 근데 우리는 베타 플러스 감마를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알파가 두 방정식의 공통근이잖아요. 보통 공통근 나오면 대부분 다 식에다 이렇게 대입을 하죠. 대입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 플러스 1은 0. 그리고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 플러스 1은 0이 돼요. 괜찮겠나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이렇게 한번 빼봅시다. 빼보면 알파 제곱 지워지고 여기 동량 처리돼서 A-B 알파가 되고 얘랑 지워지고 이거 빼게 되면 B-A인데 이거 A-B로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 음수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A-B가 나오겠죠. 따라서 묶어내면 A-B 곱하기 알파-1은 0이 돼요. 두 개의 가로를 곱해서 0이 되는 케이스니까 앞에 게 0이 되거나 뒷게 0이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왜? 여기 나와있죠. A와 B는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같지 않으니까 빼서 0이 될 수는 없네요. 그러므로 알파 값은 1인 거예요. 알파 값 공통근을 찾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 1번 조건을 다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파 값을 아니까 빨리 대입을 해야 되죠. 알면 대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1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1 곱하기 베타니까 베타 값은 B 플러스 2. 감마 값은 A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됐죠? 우리가 원하는 게 뭐죠? 문제를 보고 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베타 플러스 감마를 원합니다. 그럼 이 식 두 개 있죠? 얘랑 얘랑을 이렇게 한번 더해봐요. 그러면 베타 플러스 감마가 나오죠. 그 값은 A 플러스 B 플러스 2랑 같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여기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려면 A 플러스 B 값을 어떻게든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치? 근데 A 값이 여기 보면 잘 보시면 이렇게 봐요. 이 식을 살짝 일로 옮겨서 A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있는 음을 절로 넘겨줘야 되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베타가 되고 마찬가지겠네.
여기 있는 b 값을 지금 정리해야 되니까 b 값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감마가 돼요. 그럼 a와 b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이렇게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a 플러스 b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플러스 2가 되죠. 얘랑 씌우죠. 넘어가면 2베타 플러스 넘어가면 2감마는 0이 돼요. 양변 2로 나누게 되면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은 0이 됩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0이었다는 말을 썼어요. 두 2차 방정식이 공통 실근이고 알파가 공통 실근이고 두 2차 방정식의 알파가 아닌 거를 각각 베타, 감마라 할 때 베타, 감마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알파, 베타, 감마의 대소 비교를 하시오. 나타내는 건 둘째치고 대소 비교를 하라는 뜻이고 공통 실근 알파야. 그럼 또 대입이죠. 대입합니다. 알파 제곱 A 알파 B는 0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1은 0 또 위에서 아래를 빼봅시다. 빼보게 되면 A-B 알파 플러스 B-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별게 없네요. 잠깐만. 내용이 별게 없죠? 이거 빼게 되면 둘이 묶여야 되는데 따로 묶이질 않네요. 그러면 이것보다는 직접 근을 대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과 계수관계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한 근이 알파, 나머지 한 근이 베타. 근데 얘는 이방정식의 근이죠? 그럼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B. 동시에 밑에는 이 방정식은 알파와 감마 근이니까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알파 감마의 값은 1 이렇게 되겠죠. 자, 문제는 베타와 감마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식에서 보면 여기 베타가 있죠? 양변을 알파로 나눠보세요. 그럼 베타는 알파분의 B가 되고 여기서는 양변을 알파로 나누게 되면 감마는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으시죠? 네. 자, 그리고 이 부분 여기는 알파 값은 아니 감마 값은 금방 뭐로 표현되냐면 알파로 표현이 됐죠. 근데 베타 값이 지금 여기는 B 때문에 조금 불편해요.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리는 위에 있는 식에서 여기 알파 대신에 이걸 이렇게 넘겨보게 되면 베타 대신에 이 식 B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넘겨줘요. 그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는 B가 되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되죠. 네. 여기는 이 식을 B 대신에 이걸 여기다 이렇게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베타는 알파 분의 B 대신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감마가 되고 이거 약분됩니다. 위아래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감마가 되고 감마는 다시 알파 분의 1과 같으니까 또 역시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분의 1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이 되죠.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그럼 정리한 값을 한번 따로 써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 3개 값이 있는데 알파는 그냥 놔두시고 베타는 누구랑 같으냐면 얘랑 같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과 같고 감마는 알파분의 1과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알파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그러면 베타는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그 다음에 감마는 알파분의 1로 표현했어요. 대수 비교하라는데 이런 대수 비교할 때 괜히 식으로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말고 조건에 맞는 알파를 적당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알파 값이 뭐죠 지금?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2분의 1 같은 거 한번 떨려볼까요? 1도 괜찮아요. 1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1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알파가 2분의 1이면 얘는 2분의 1이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알파분의 1, 알파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없으니까 4가 돼요. 마이너스 4. 얘는 알파분의 1의 그러니까 2분의 1의 역수니까 2가 됩니다. 누가 제일 크죠? 베타가 제일 크네요. 죄송해요. 감마가 제일 크죠. 그 다음은 알파. 가장 작은 게 베타입니다. 크기 비교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분의 1이 헷갈리시면 그냥 1 대입해도 됩니다. 문제에 1이 포함됐으니까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1 집어넣어서 대신에 이제 알파가 1이라는 건 예일 뿐이고 꼭 그 값은 아닌 거니까 대략적 예를 찾는 거죠. 두 근이 서로 소수일 때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런 문제는 은근히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고 학교 시험 좀 어려우면 잘 나와요. 이것도. 이런 유형이, 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유형이. 소수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두 근을 딱히 정한 게 없으니까 그냥 알파와 베타로 갑시다. 역시나 보니까 뭐 인수분해나 근을 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만만하게 근거와 계수관계 이룰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n분의 15.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n분의 n이에요. 근데 이 알파와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소수랍니다. 그럼 소수와 소수를 더하면 어쨌든 자연수가 돼야 되죠. 그렇지? 소수와 소수를 더하면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소수와 소수를 더하면 소수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소수와 소수를 곱하면 소수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자연수인 건 확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는 n값은 15에 양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이게 분수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연수와 자연수 도는데 어떻게 분수가 되겠나요? 그럼 15의 양의 약수니까 m의 값이 될 수 있는 값은 1, 3, 5, 15가 됩니다. 자, 이런 거는 빠르게 뭐 하셔야 되냐면 표를 그려서 될 수 있는 값을 찾아보는 거예요. m의 값이 만약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15가 되겠죠. m이 1이니까. 근데 알파 베타는 소수라며. 그럼 알파와 베타가 될 수 있는 순서상을 찾는다면 뭐 있나요? 두 소수를 더해서 15가 되는 거. 2와 13. 됐죠? 2와 13. 근데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마지막은 n값 구하는 겁니다. n값. n값을 구합니다. 알파 베타가 2와 13인 것과 13과 2인 거는 n값 구할 때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는 게 구별이 될까요? 구별 없죠. 어차피 알파 베타를 우리는 좀 여기다 알파 베타 n값 구하려면 이 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럼 두 소수의 곱이 필요한데 아니 알파가 2고 베타가 13인 것과 알파가 13이고 베타 2인 거는 어차피 곱하면 답은 26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된다는 뜻이죠. 그럼 n값을 구하려면 2와 13 이렇게 n값은 이렇게 되죠. n은 저기는 그대로 써드릴게요. 2와 13의 곱이 n분의 n인데 지금 m이 얼마일 때냐면 1일 때죠. 1분의 n 따라서 n이 낼 수 있는 값은 26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소수를 더해서 15가 되는 게 또 있나요? 2와 13 말고 15가 되려면 3과 12 안 되겠죠? 5와 10 안 되죠? 7과 8 안 되죠? 11과 4 안 되네요. 13과 2 13과 2는 아까 2와 13과 같은 케이스로 하신가? 이거 하나로 보내고 그럼 더 이상 없죠. 그럼 만약 m값이 3이라고 칩시다. 그럼 m이 3이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5가 되죠? 3분의 15니까. 그럼 두 소수를 더해서 5가 되는 케이스 뭐였나요?
이것도 2와 3밖에 하나밖에 없겠네요. 2와 3을 곱한 값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m이 3일 때요. 3분의 n. 따라서 n 값은 36, 18. 그럼 만약 m이 5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두 소수를 대해 3이 될 수 있나요? 두 소수를 대해 3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조합은 없죠. 소수 두 개 더해 3 될 수는 없잖아. 가장 작은 소수 두 개가 2와 3인데 걔를 더하면 5가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n 값도 없겠죠. 그럼 m이 만약 15라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어야 돼요. 여기 m에다 15를 대입하게 되면 15분의 15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 되죠. 그런 것도 없네요. 두 소수를 내서 1이 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n 값은 이렇게 두 가지만 정답이 됩니다. 눈 동그랗게 뜨고. 자, 486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 합이 6일 때 상수 k값을 구하셔서 이 문제는 중요합니다. 충분히 여러분 학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일단 두 실근을 그냥 알파와 베타라고 할게요. 이것도 뭐 인수분해나 근해공식에 대입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근과 계승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은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k. 자,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죠. 두 실근의 절대값의 합. 이 식 잘 써야 됩니다. 합의 절대값은 합친 다음에 절대값 치우는 게 합의 절대값이에요. 근데 우리는 절대값 합이니까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덧셈을 하는 게 나중이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 두 개가 나왔어요. 얘네들을 보면서 뭘 느끼셔야 되죠? 제가 뭐 느껴야 돼요? 합은 4야. 근데 절대값이 합이 6이네? 알파와 베타의 네모가 가로가 다르다. 이 가로 뭐예요? 부호. 이게 부가 다르니까 부가 다르고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다 보니까 더하면 숫자 크기가 작아진 겁니다. 근데 절대값을 붙였더니 양수 두 개를 더했더니 숫자가 커진 거예요. 두뇌부가 다를 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선생님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죠? 중요해? 왜 안 중요하냐면 우리는 K값 구할 거잖아. 그치? K값 구할 건데 K값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 곱과 관련이 있거든. 그럼 알파가 양수고 베타가 음수나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랑 어차피 곱하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예를 드세요. 알파를 양수라 두고 베타를 음수라고 둡시다.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 이 식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대로 4인데 절대값 알파는 알파예요. 근데 절대값 베타는 이게 중요하죠. 지금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서 뭐가 되냐면 이게 굉장히 쉬운 연립방정식이 되어집니다. 2알파의 값은 10 따라서 알파는 5가 돼요. 그럼 알파가 5면 베타는 마이너스. 딱 조건에 부합하죠? 알파는 양수인데 베타는 음수입니다. 이 알파 베타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제 K값이 나와요. 문제는 단순하지만 개념이 좀 포함되어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베타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자,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약간 교재에 심한 문제라고 되어 있는 문제는 거의 다 나와 있는 형태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포맷인 거죠. 숫자나 모양이 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이런 포맷이에요. 자, 근데 488과 489가 또 똑같은 유형인데 좀 더 어려워 보이는 게 489인 것 같죠, 아무래도? 조금은 더. 같은 유형이니까 489를 풀어드리고 또 이거 마찬가지로 488도 해보시고 안 되면 다시 꼭 질문하세요. 괜찮으니까 추가 질문하면 다시 풀어드릴게요. 자, 489를 풉시다. 2차만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근데 다음 식을 만족시키고 이게 위아래 같은 꼴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핵심이 뭐냐면 여기는 알파로 표현되는데 이거 베타가 나왔죠. 여기는 F 가로 안에 베타 나왔는데 또 여기는 알파가 나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문자 하나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방정식에서 근과 계세 관계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3. 자, 그리고 이제 방정식, 여기 밑에 있는 이 식을 풀기 위해서 문자를 통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파를 뭐로 쓸 수 있냐면 2 마이너스 베타로 쓸 수 있고 베타는 2 마이너스 알파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신에 여기는 가로 안은 이거는 명령어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함수 f에, 그러니까 방정식 f에다가 알파 마이너스를 대입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에 걸 건드리는 것보다는 바깥에 걸 건드리는 게 유리하죠, 우리한테는. 그럼 f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 플러스 5인데 이 베타 대신에 얘를 대입해요. 2 마이너스 알파를. 여기다 2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7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f 베타 마이너스 1은 7 마이너스 베타로 식이 바뀔 겁니다. 잠깐 이항을 해봅시다. f 알파 마이너스 1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7은 0. f 베타 마이너스 1 f 베타 마이너스 1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7은 0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만약에 문제가 조금 헷갈리신다면 문자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뭐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좀 헷갈리신다면 얘를 이렇게 식변환해서 f 알파 대신에 혹은 베타 대신에 x라고 쓰고 여기 알파 베타 대신에 x라고 쓰고 이렇게 만드시고 이 좌변식을 그냥 해도 되는 사실 그냥 해도 되는데 좀 헷갈리시면 여기 그냥 gx로 바꿔 씁시다. 이걸 gx로 이렇게 바꿀게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이제 우리가 하셔야 될 게 미식을 보시거나 혹은 gx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fx-1은 계수가 1차인 2차 다항식이에요. x제곱 계수가 1인 2차식이에요. 그럼 그 2차식에다 x-7을 뺀다고 해도 플러스 x-7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2차항 계수는 여전히 1이겠죠. 됐니? 그리고 이 식은 이 방정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 알파와 베타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알파, 베타를 집어넣으면 아까 말한 이 식이 참이 되는 거니까요. 따라서 gx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제곱에서 1이야. 따라서 gx는 뭐라고 인수를 해야 되죠? x-알파, x-베타 2차항 계수가 1입니다. 원래 2차항 계수 앞에 붙여줘야 되는데 1이니까 생략해도 돼요. 전개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 전개하실 필요 없냐면 gx는 누구랑 같은 거냐면 얘가 어디죠? 이거예요. 왜지? 얘는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갔잖아요. 얘는 x-알파, x-베타로 인수분해 돼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질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가로 x-알파, x-베타는 결론은 이 식과 같다는 뜻이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다가 이제 gx 대신에 원래식을 집어넣어요. fx-1 플러스 x-7 이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요. 자, 이제 넘겨줍니다. fx-1만 남기고 넘기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되죠. 됐어요? 여기까지. 근데 문제가 조금 마지막에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fx의 1차항 계수와 상수항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fx-1이잖아. 그치? 원래 방법이 두 가지거든요. 위에서 아예 x-1로 위식을 x-1이 아니고 그냥 x로 바꿔서 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밑에서 풀어놓고 나서 이걸 다시 x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게 더 좋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일단 썼으니까 지금 저는 이거를 x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당장 x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뭐 하냐면 x-1을 그냥 t라고 더 봅시다. 그럼 x는 뭐라 바꿀 수 있죠? t 플러스 1로 바꿀 수 있죠. 바꿔 써봐요. x-1 대신에 t x 대신에 t 플러스 1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x 대신에 t 플러스 1 플러스 1 전개하면 t제곱 여기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3t 계산하면 마이너스 t가 남죠? 여기 1 여기 마이너스 3 여기 플러스 10 하면 플러스 8이 남네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fx는 누구랑 같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t자리 대신에 다시 x 바꿨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과 같다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1차항 계수는 마이너스 1, 상수항은 8, 두루 더하면 7이 정답입니다. 490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와 감마로 했을 때 AB에 대하여 다음 식이 성립할 때 2A-B 값을 구하래요. 일단은 뭐 아는 거는 따로 지금 해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또 해를 구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만하게 근과 계수관계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4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동시에 밑에 있는 식에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감마의 값은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알파 감마의 값은 B가 되네요. 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위식과 아래식을 보면 알파가 겹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 있는 식을 빼봐요. 알파 이렇게 지워지면서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값이 빼면 얘도 같이 없어집니다. 4가 남아요. 근데 베타 마이너스 감마가 어디 있었냐면 철분이가 여기 있었네요. 그치? 베타 마이너스 감마의 값은 2알파랑 같기 때문에 2알파가 4가 된다는 뜻이니 알파 값이 나옵니다. 알파는 2가 됩니다. 그럼 빠르게 이 알파를 위에 있는 식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2베타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따라서 베타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죠.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2 감마의 값이 b가 되므로 따라서 감마 값은 2분의 b가 되죠. 되시겠어요? 네. 근데 아직 알파 값만 알아냈지 따로 알아낸 건 없죠. 그래서 감마 값이나 a 값이나 이런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베타 값을 이쪽 식에다가 집어넣어봐요. 저기다. 됐죠? 그리고 알파 값도 이쪽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봐요. 알파 베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럼 저 첫 번째 식이 2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돼서 a 값이 나와요. a 값을 계산해보면 이게 2분의 3이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2분의 5가 되겠나요? a 값은 2분의 5인가요? 됐나요? 그럼 a 값 나왔잖아. 그럼 이 a 값을 다시 또 어디다 집어넣냐면 밑에 있는 식에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감마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다시 알파 값은 2, 감마 값은 2분의 5. 그래서 죄송해요. 감마 값이 아니고 a 값이 2분의 5죠. 2 플러스 감마는 마이너스 2분의 5. 넘어가면 감마 값은 마이너스 2분의 9. 이 감마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이제 b 값이 나오겠죠. 그럼 아까 구했던 a 값, 여기 a 값 구했죠? a 값, 그다음에 이걸 집어넣어서 나온 b 값, 감마 값 통해서 이제 b 값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문제는 아마 선생님 기억으로는 이게 마크 시너지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데서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으니까. 이 2차 방식 허근 알파를 근으로 갖는답니다. 일단 대입해 볼게요. 근이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의 값은 0이에요. 근데 알파 세제곱 값을 원하죠. 이 식을 알파 제곱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이항을 합니다. p 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그럼 이 식에다 양변에 알파를 곱하면 알파 세제곱이 나오죠. 좌변 알파 세제곱은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p 알파 마이너스 3알파가 돼요.
근데 여기는 알파 제곱이 여기 있는 누구랑 같으냐면 얘랑 같지 않나요? 여기도 알파 제곱이 있잖아요. 얘도 알파 제곱이 있고. 따라서 차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다시 대입합니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의 값은 p 곱하기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정리해 봅시다. 분비하면 p제곱 알파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자,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알파 세제곱을 정리했는데 이제는 알파가 있는 것과 알파가 없는 것을 분리해서 쓰는 겁니다. 왜냐면 알파가 허근이잖아. 허수란 뜻이야. 알파는 허수. 그럼 알파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해야 실수허수 구분이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알파 없는 것부터 먼저 쓸게요. 얘랑 얘랑 알파가 없죠. 얘랑 얘랑 알파가 없어요.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여기 알파 있는 것들 여기 알파 있고 여기 알파 있고요. 이 알파 있어요. 알파를 바깥으로 끄집어냈더니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알파. 자,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지금 이 알파 세제곱이 문제에서 보면 실수라고 되어 있죠. 근데 p는 또 실수예요. 모든 실수 p 값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는 실수라는 얘기잖아. 얘도 실수예요. 근데 실수에 허수 알파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복소수 형태가 된 거죠. 그럼 이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얘는 앞에 있는 얘는 관계없는데 이쪽에 있는 이 알파 앞에 곱해져 있는 이 개수가 무조건 0이 돼야죠. 그래서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p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고 모든 실수 p 값에 곱을 구하는데 이게 p에 대한 2차 방식도 인수분해 안 되죠. 곱 구하려면 인수분해 하시는 게 아니고 p에 곱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 p에 대한 2차 방식 만족하는 두 근의 곱을 계산하면 되겠죠. 근거와 계수 관계예요. a분의 c 마이너스 3 p의 곱은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